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종도 문화예술과 사회서비스 등 지역 공헌 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겨울 진객으로 대접받던 독수리가 올해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경남FC가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투혼을 펼쳤지만 0대2로 패해 K리그1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폐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어 활용 방안을 찾긴 어렵습니다. 경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종도 가공과 제조업에서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같은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 하동읍 배밭단지에 있는 슬로푸드 주식회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와 매실을 원료로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농가들은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업체는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지역 농업과 업체가 함께 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이 좋은 원료들을 농가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 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걸 믿고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올해 경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200여 곳으로 지난 2011년 75곳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업종은 과거 농산물 가공과 제조업에서 최근에는 문화예술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공헌 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동에 귀촌한 예술인들이 악양면 폐교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 구름마입니다. 만화와 일러스트, 설치 미술을 비롯해 마을 벽화 그리기 등 공공미술과 섬진강바람 영화제, 하동 다원 예술술래, 여행 그림책 발간 등 지리산과 섬진강의 생태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그 하동의 어떤 자원에 문화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조금만 더 얹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해서 지역 문화를 브랜딩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늘려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독수리가 우리나라 주요 월동지인 경남 고성을 찾아 겨울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겨울 진객으로 대접받던 독수리가 올해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m가 넘는 날개를 편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먹이 찾기 비행에 나섰습니다. 논 위에 뿌려놓은 먹이 300kg을 발견하더니 불과 20여 분 만에 흔적도 없이 먹어치웁니다. 400여 마리의 독수리가 찾아온 경남 고성은 김해 경기도 파주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독수리 월동지입니다. 독수리들은 이곳에서 내년 4월까지 월동을 한 뒤 다시 몽골로 돌아갑니다. 체험 학습에 나선 학생들은 처음 본 독수리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많이 무섭고 사나운 동물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하고 겁쟁이 같았어요. 매년 독수리가 오면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들이 먹이를 주곤 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축 사육 농가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유입되는 데다 동물 사체를 주로 먹는 독수리가 돼지열병 발병지인 파주 쪽을 거쳐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독수리 먹이 주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 조류보호협회는 먹이는 주되 위생복을 입고 소독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죽은 사체를 먹는 동물인 독수리가 작은 먹이라도 주지 않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옛날 습관적인 각 축산 농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돌아갔던 독수리가 이번엔 눈칫밥을 먹으며 배고픈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어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맞서 투혼을 펼쳤지만 0대2의 점수로 마무리하며 1부 리그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 경기. 1부 잔류냐 강등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지만 양 팀의 탐색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산 노버튼이의 단독 돌파와 슛을 이범수의 오른손이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후반전 초반 좌측 크로스를 받은 김효기의 결정적인 슛이 아쉽게 빗나가고 부산 이동준의 발리슛이 골대를 강타하자 경남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나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전 페널티킥의 허용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VAR 판독 끝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부산의 호물로가 성공하면서 승부는 급격히 부산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광성과 제리치의 투톱으로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던 경남은 경기 종료 직전 노버트니의 헤딩슛을 허용하면서 부산 아이파크에 0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5일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던 경남FC는 운명의 승부에서 끝내 무너지면서 1부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책임을 통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으로 도민 구단의 자존심을 한껏 살렸던 경남FC. 도민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경남FC는 수비진 보강 등 여러 숙제를 남기고 내년 2부 리그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춥고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심 속에서 문을 닫는 학교, 폐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이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여러 제약에다 폐교 수가 급증하면서 부산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03년 1,000명에 육박하던 학생 수가 불과 15년 만에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230명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복도는 텅 비어 있고 남은 교실은 체험교실과 실습실로 용도를 바꾸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내년 3월 인근의 학교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5년 동안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반여동의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교실이 최초에 생각했던 그런 규모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실제 부산의 학령 인구는 지난 2000년 63만 명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봉초와 반여초등학교가 합쳐지고 덕천중학교와 덕천여중이 남녀공학으로 통합이 결정되는 등 통합 대상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통해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 폐교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부산교육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박지민 군의 모교로 더 유명한 옛 회동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물의 3, 4층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창의 공작소라는 과학실험 교육 장소로 1, 2층은 중학생들을 위한 영양교육 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문 인력과 우수한 설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공작소의 장점이고, 학교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저희 공작소에서 구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교가 다 이렇게 변신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성, 인근 주민들의 반응,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등 제약을 받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래도 지금 방안이 안 나올 때에는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폐교 대상이 향후 5년간 약 30개 학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교실이 부족해 허덕이던 교육 현장이 이제는 폐교철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등에 공기통을 메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공기호흡기는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전국 출동부대 1,700여 곳 중 충전이 가능한 곳은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공기통을 둘러매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공기통. 하나의 공기통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공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데 공기통을 쓰는 울산 소방시설 34곳 가운데 충전시설을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1,700여 소방출동시설 가운데 781곳만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것이 공기통입니다.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이곳 동구에서 북구까지 최소 30분을 이동해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중구와 남구 지역 소방서는 울주군으로, 동구와 특수화학구조대 등은 북구로 이동해 충전합니다. 대원들은 항상 50%의 예비 공기통을 구비해도 평소 화재에 대응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예비통도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이제 충전실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또 바로 공기 충전실로 충전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그 인원이 또 따로 빠지기 때문에 출동 인원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공기 충전실의 상황도 좋지 않아 각 소방서에서 빈 공기통을 맡기면 3교대로 1명이 근무하며 공기통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비실 쪽에 직원이 많은 것 같으면 차로 자기들이 갖다 주고 할 수 있는데 직거래 인원이 안 되거든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장비 확충이 기대되지만 그때까지 이 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및 행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고성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해인사 불우이웃 돕기 행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해인사 가야 포교당에서 진행됩니다.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하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창녕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참여정부 시절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과거 유 전 부시장이 김 지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가상 계좌로도 낼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내던 응시 수수료를 내년부턴 개인별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학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교사들은 현금 거래에 따른 분실과 보관 위험을 덜고 학부모는 가상 계좌로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수능 응시 수수료는
지난 1994년 수능이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 일괄 납부해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을 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창고 지붕이나 마을 회관 옥상 등 마을 유휴 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 훼손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경로장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1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에 마을 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상수도 평균 보급률이 94.4%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농어촌과 도서 등 취약지역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827억 원을 투입해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에 지방 상수도를 연내 공급했으며 통영 욕지도 2지구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와 누수 탐사를 통한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위산업, 바이오 업종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달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2조 2,4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주식거래 동향을 보면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전달과 비교해 4.31% 감소해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시총이 0.02%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도 전달과 비교해 0.5%포인트, 거래대금 비중도 0.77%포인트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리산 거림에서 세석대피소 사이의 6km 구간에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행합니다. 탐방 예약제가 시행되면 하루 탐방 인원은 하루 350명으로 탐방 시간도 오전 9시에서 낮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지리산은 지난 2008년 칠선 계곡에 첫 탐방 예약제가 도입된 이후 노고단과 구룡 계곡에 이어서 이번에 4번째로 도입됐습니다. 진주시 상봉동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의 상봉동 재생도화지 그리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주민제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화지 그리기는 복숭아로 화합하는 지역을 만든다는 뜻으로 상봉동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로 마을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옛 우물터를 주민 소통 공간으로 복원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내년 말까지 생태계 마을 브랜드 만들기와 옛 우물터 복원 사업에 1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양의 케이블카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케이블카는 8인승 케이블카 2기로 케이크 모양의 루돌프와 산타, 동방박사의 LED 조명으로 장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